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5,1과 1 스프레드시트, 이론, 기본 작업 페이지, 인쇄 시트 선택하시고, 여기 제가 지금 페이지를 시트상에 표시할 수 없어서, 교재 46페이지. 자, 이제 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인쇄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죠. 자,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은 우리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해서 작업을 하겠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아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기존 인쇄 영역에 A25부터 G30 영역을 A25부터 G30 여기네요. 자,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고 이행이 매 페이지마다 인쇄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하겠습니다. 클릭. 잘 되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잘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가시고요. 기억 안 나시면. 자, 그 다음 시트 탭에 보시면 여기 안에 정답은 여기 안에서 다 찾으시면 됩니다. 인쇄 영역. 자, 기존에 있던 내용에다가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한 데서 컨트롤 키 이용했잖아요. 그 컨트롤 키 이용하는 기능이 뭐하고 같다고요? 쉼표와 같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쉼표 표시하시고 A25부터 C30까지의 범위를 설정하면 이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컨트롤 키 누른 거 쉼표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지훈 씨도 엑셀에 문제 있어요? 어, 이건 어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콤마가 컨트롤 역할을 대체해주는 그런 기호이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죠. 이행이 매 페이지마다 인쇄 제목을,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인쇄 제목이 있네요. 인쇄 제목. 문구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반복할 행, 이행. 그러면 이 부분만 클릭하면 이 땡땡이, 요게 이행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자, 또 다른, 자, 두 번째 삼각형. 내 페이지 상단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와 같이 표시돼도 머리글을 설정하시고 표시에 페이지 번호가 1이고 현재 페이지 번호가 2일 경우에 1/2로 나타나. 자, 머리글 바닥글 작업이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바닥글 편집. 내용 들으시면 수월합니다. 좀 편안하니까 항상 복습 깨끗한 팔 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체크하시라고요. 자, 바닥글. 자, 어느 영역이죠? 오른쪽 구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오른쪽 구역에다 커서 놓으시고. 어떤 내용은? 현재 페이지. 요겁니다, 요거. 요 단추입니다. 현재 페이지. 클릭. 요게 코드입니다, 코드. 그 다음에 공백 없습니다. 그냥 슬래시입니다. 라는 기호가 필요하고, 문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게 전체 페이지입니다. 요게 전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제 그 기억도 좀 되새기시고. 자, 그 다음 90% 확대 인쇄대도 설정하시오. 뭐 표현. 자, 일단 여기 나가야 되겠네요. 확인. 혹시 제 틀린 게 있으시면 지적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페이지의 배율, 인쇄에 대한 확대 축소 배율, 그리고 90%. 다음 두 개의 영역으로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확인. 만일에 찝찝하다. 내가 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미리 보기에 갖다 나오셔도 됩니다. 네? 미리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에 갔다 오셔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없죠? 자, 백. 자, 네 번째 내용은 요거하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A36에서 A17, A36, 죄송합니다. A3에서 C36, 그 다음에 A17 영역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하여. 페이지 나누기, 그러면 어디죠? A3부터. 자, 일단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자,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미리. 제가 뭘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이건 잠깐만요. 아니, 이건 지금 이게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A3이 아니고 A2부터 G16까지인가 봅니다. 이게 안 그러면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이건 저기 수정할게요. A3이 아니고 A2입니다. A2. 현 상태에서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려면. 자, 그러면 요 영역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이불로 이걸 본 겁니다. 요 영역하고 그 다음 나머지 요 영역하고 두 페이지로 만들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A27셀을 선택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행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누도 됩니다. 행을 선택해서.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기능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게 A17이 맨 앞에 있는 셀에서 그런 거지. 원래 이걸 두 개로 나누려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7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17행을. 그리고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3. 그러면 1페이지, 2페이지 맞죠? 이렇게. 자,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A, A3이 아니고요. A2로 바꾸셔야 됩니다. 못하면 또 어떡하? 안 그러면 이 문제 취지가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실선 수동으로 페이지를 나눈다. 파란색 선을 페이지 나누기 선이라고 그러고요. 자, 어찌됐든 그래야 두 페이지 나눠진다. 그래서 자, 잠깐만요. 이제 그러면 문제 수정했으니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처음에 이게 A3부터 해서 좀 이상해서 제가 미리 보기를 바꿔서 한 거고요. 문제 순서에 따라가자면 그냥 이 기본 보기 상태에서 제가 A17셀, 즉 아니면 17행을 선택해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진행을 했을 거고요. 순서에 진행하자면. 그런 다음에, 우리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 보기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게 맞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게 원칙이라 생각하고 따라오시고요. 교재 뭐 결과 맞으면 그런 다른 방법도 있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것저것 고민을 한 상태에서 뭡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골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인쇄 2시트로. 교재 48페이지고요. 지금 인쇄와 관련해서 제가 아무 곳이나 이렇게 타이핑을 못 치는 관계로 메모장에다 페이지 표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인쇄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 자,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은 페이지 설정,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은 페이지 설정 번역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자,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를 하면 표시한 후 이후에 작업을 하겠다. 자, 첫 번째 상경 페이지가 가로 방향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서 이걸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용지 방향 가로. 왜 이게 가로라는 표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백 부분에 가시면 이게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라 그랬죠? 시트상에 있는 내용물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물이 페이지 가운데 가도록 설정하라는 겁니다. 가로 방향 가운데.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에 있는, 즉, 시트상에 있는 내용물이 가운데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요금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 애매하게 시험은 되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되게 불친절합니다. 자, 두 번째, 매 페이지 왼쪽 위에 시트 이름이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고,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 설정. 자, 이건 머리글 바닥글 설정이군요. 그러면 머리글 바닥글에 가시고 바닥글 편집 시트 이름이 잠깐만요. 왼쪽 위에 했으니까 왼쪽 구역을 이야기하나 봅니다. 컷을 놓으시고 그리고 시트 이름을 표시하는 시트 이름은 요겁니다. 요 단추 탭, 탭, 이 코드. 그다음 오른쪽 아래 나가야 됩니다. 확인 바닥글을 설정하라는 문제 전체 내용 읽어보셨으면 바닥글 설정 문제죠. 바닥글 편집 오른쪽 아래라고 하는 건 오른쪽 구역을 이야기하고요. 아래는 바닥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여기서 페이지란 건 어느 쪽 요겁니까 요겁니까? 현재 페이지입니까? 전체 페이지입니까? 여기서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라는 건 현재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이건 페이지를 보고 싶다는 건 현재 페이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클릭. 자, 끝났네요. 확인. 자, 세 번째 A3부터 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죠. 인쇄 영역 설정을 아까 시트에서 했죠. 시트상에서. 인쇄 영역에 커서 놓으시고 A3부터 H38까지의 범위를 인쇄 영역으로 설정. 사명이 매일 페이지마다 표시를 설정하시오. 반복할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커서 놓으시고 3땡땡3이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행을 선택키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겠다. 인쇄 미리 보기에 가서 확인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자신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저장. 실습할 시간을
다른 문제를 통해서 따로 드릴게요. 근데 지금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복습이 일단 되셔야 되고요. 복습이 되고 나면 제가 이게 덩어리째 좀 묶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실습할 시간 드릴 겁니다. 충분히.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신 거고 혼자서 되는지 아닌지 체크하면 하실 겁니다. 그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거 복습만 좀 하고 오시고. 자, 그다음 어, 제 수업의 내용은 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계산 작업 잠깐 건너뛰고요. 오늘 끝부분에 할게요. (162) 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162 페이지로 갑니다. 자, 저희들 교재는 162 페이지. 자, 유효성 1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사에서 A12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합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제가 갈게요. 그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배송업체가 있거든요. 그냥 배송업체가 누가 있냐면 A 업체, B 업체, C 업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직접 할 수도 있죠. 뭐 쿠팡 있지, 뭐 배민, 요기요, 뭐 이렇게 이제 입력을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력하는 경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입력란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자, 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요렇게 펼쳐서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엑셀에도 뭐 지금처럼 이런 사항은 입력란 상태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입력하는 요 배송업체라고 하는 이 범위에는 내가 입력할 내용 목록이 내가 잘 그러니까 내가 회사 업무에 익숙치 않으면 저 배송업체를 다 외울 수 없겠죠. 회사 업무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사 업무를 오래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저렇게 직접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목록에서 선택해 쓰겠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뭡니까? 제한이 걸리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유효성. 내가 필요한 자료만 입력될 수 있도록 딱 제한을 거는. 자, 범위 설정.
자, 요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문제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이게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열심히 하세요. 필기에도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금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방금 같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록. 제한 대상을 목록 방식으로 제한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원본에다가 구분자 콤마 배민 콤마 여기요 요렇게 그리고 확인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겨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선택해 쓰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 내가 거래은행이 있거든요. 거래은행. 그럼 거래은행을 이렇게 이제 요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은행 자 거래은행 자 여기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다른 은행은 그런 안에서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미 거래은행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게 다 시험과 다 연관성이 있는데 자 거래은행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거래은행을 쿠팡이츠는 뭐 누가 거래는 뭐 하여튼 여기에는 무슨 거래은행을 결제를 했다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뭐 결제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거래은행, 결제은행. 자, 이제 여러분 시켜 먹었는데 식사 뭐 음식을 시켰는데 결제를 어느 이런 세 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했다고요. 됐습니까? 의미가? 그러면 범위 설정하시고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내용이 제한되어져 있죠. 이걸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그래요. 데이터 유효성.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 이것도 목록입니다. 목록. 그리고 원본을 자, 방금은 직접 입력했잖아요. 콤마로. 근데 이번에는 셀이 있으니까 이렇게 셀 범위 설정합니다. 그럼 셀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하실 때 뭡니까? 입력하는 걸 도와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고 그거 어떤 의미냐면 불필요한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유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이제. 일단 측정 범위를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러면, 자, 일단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무슨 의미일까요? 정수는. 제한을 정수두겠다. 그러면 소수점이 들어가는 실수값은 입력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소수점이 들어가는 데이터만, 그 실수 데이터만 입력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럼 날짜는 특정 날짜를 입력하겠다는 거고, 시간도 특정 날짜가 텍스트 길이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사용자 지정은 여기에 수식 작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오면 지금 나오는 거 1급에는 거의 대부분이 식 작업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처음 나올 때는 식을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식 적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취소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암만 자, 목록 말고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또 배달 업체가 뭐 하나 있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러면 이제 입력이 되지 않죠. 자, 보세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고 제한을 걸어놨죠. 그럼 이렇게 뜹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오류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자, 그래서 조금 쉽게 갈게요, 이제. 금액. 자, 금액은, 어쨌든 돈 금액은 정수값만 입력을 보통 하죠. 웬만하면 소점 잘 입력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금액은 뭐, 그, 1,000원부터 5,000원까지다라고 하면,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서, 자, 이제 제한 대상을 정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해당 범위. 자, 뭐, 요런 내용들은 아시겠죠? 해당 범위, 반대계, 그러니까 해당 범위는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또 어디선가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제외 범위는 반대입니다. 해당 범위의 반대. 그러니까 요만큼이 해당 범위라면 그 나머지가 제외 범위라고요. 자, 해당 범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1,000부터 5,000 사이라 했으니까 금액이, 배달 금액이. 그러면 최소값 1,000, 최대값 5,000. 정수만 입력하겠다. 그래서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특정 사이트에 가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사람이 연도를 입력하라 그러면 두 자리로 입력할 수도 있고 네 자리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리 입력하라는데도 이거 안 읽고 그냥 두 자리로 입력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태어난 연도 네 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입력입니다, 입력. 그럼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 범위에도 얼마 값을, 가격이 얼마 값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방금 그런 내용을 설명 메시지라고 합니다. 설명 메시지. 그래서 제목 같은 걸 하나 달고, 뭐 배송 금액 입력 해서 1,000부터 5,000까지의 경수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달아놓는 거죠. 이거 설명을 그냥 달아놓는 겁니다. 이 문구는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나중에 시험에 때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혹시 뒤에 앉아 계셔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비임이 좀 약해서. 자, 확인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이렇게 셀을 선택할 때마다 굵은 표시 제목이고요. 밑에 이제 설명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설명을 방금 달았, 자, 분명히 네 자리 입력하라고 문구가 달려져 있는데도 두 자리 입력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엑셀상에서. 그러면 100 입력하고 엔터를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치면 제한된 범위 내의 값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죠. 특히 비밀번호 같은 거 잘못 설정합니다. 비밀번호 잘못 설정하면 뭐가 그 규칙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뭐가 틀렸다는 식의 뭐 알림을 주잖아요. 그런 걸 오류 메시지라고 한다고. 잘못 입력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걸, 이런 형태를 오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런 오류 메시지도 내가 컨트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데이터 유성 검사. 그러니까 설명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 입력된 것까지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예상도 했어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류 메시지. 자, 중지 스타일. 요거 빨간색 원에 X 표시, 빨간색 바탕에 X 표시. 그 다음에 경고, 정보. 이런 세 가지 마크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컴퓨터 쓰시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입력 오류, 정수값만 입력하세요. 실수 입력하시면 안 돼. 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 그러면 내가 실수로 잘못된 값을 입력했다. 1,000이나 뭐
100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아, 이제 1000은 아니에요. 100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다. 입력 오류라는 여기 제목, 여기 문구, 문장, 오류 메시지, 취소. 그다음 데이터 유효성금, 제 화면 보시고요. 뭐 꼭 이건 안 따라오셔도 되는데, 자, 데이터 유효성금, 자, 중 스타일의 경고갑니다. 방금 단추가 3개 떴거든요. 방금 이제 2개 이제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잘못 입력이 되면 이렇게 수준은 좀 떨어지겠죠. 네?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냥 그런 정도. 그다음에 정보. 요건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중지는 값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경고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정보는 그냥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잘못된 값이. 그냥 잘못된 걸 알려만 주고 그냥 들어갑니다.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직접 입력은 안 할 겁니다. 바뀐다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게임 해도 뭘 하려면 사용 설명서라는 게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행동이 잘못 클릭이나 잘못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뜨잖아요. 그 오류 메시지라 그런 게. 처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사용 설명서고 설명 메시지고.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능을 쓰려고 할 때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 바깥을 클릭하면 기능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개념이 유효성 검사라고, 유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게임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우리 여기 지금 엑셀은 데이터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입장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걸 용어로 쓰자니까, 뭡니까? 유효성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뭔가 생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이미 다 접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미. 아, 그러면 자, 그다음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들을 방금 설정했던 이런 기능들을 다 없애는 방법은 IME 모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모두 지우기라는, 자, 이 범위 내에 이런 기능들을 IME 모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기능들을 다 지우겠다. 즉 유효성 검사가 없어진다는 얘기. 됐죠? IME 모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따로. 됐습니까? 모두 지우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무슨 기능인지 이제 이해되셨으니까 이제 접근을 하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A4부터 A12. 자, A4부터 A12. 영역, 셀 범위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 도구를 이용하여, 요겁니다. 요거. 데이터 도구 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2023 03부터 2023 자, 어떤 데이터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날짜만 입력돼도 제한 대상서. 자, 설정, 유효성 설정, 제한 대상 뭐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날짜쯤 되겠죠. 응? 날짜. 그리고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니까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는 개념이죠. 자, 잠깐만요. 방금 해당 범위가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했잖아요. 날짜 데이터 이면에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엑셀이? 엑셀 프로그램이 날짜 데이터를 이면에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오케이, 숫자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니까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날짜 데이터 뒤에 정수값으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1년 번호.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을 모르면 지금 크마 1급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내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엑셀하고 틀리다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접근하시면 시험 준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그 어려운 문제 못 풀면 합격 못 합니다. 자, 분명히 날짜 데이터 이면에 정수값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랬죠. 1년 번호.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날짜를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숫자로 관리하니까.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날짜는 뭡니까? 이날부터 이날까지라고 할 때는 그 날짜가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뭐뭐값 뭐뭐 이상 뭐뭐값 이하 할 때 이전 이후라는 날짜에는 이전 이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이꼴 포함이라고요, 그게.
이상 이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이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해당 범위. 날짜 직접 입력하시면 되죠, 뭐. 날짜 데이터 입력하실 줄 아시잖아요. 대시를 넣어서 처리한다. 뭐 그냥 0301 뭐 안 하셔도 되고 그냥 3월 1일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끝 날짜 0331 뭐 이렇게 0이라고 붙여도 되고요. 편하실 대로. 자, 다음 내용 읽어보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지. 자, A4에서 A212 영역, 방금 이 영역이네요. 셀을 클릭할 경우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입력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이건 설명 메시지 작업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설명 메시지. 자, 그게 제목이 뭐죠? 노란색 박스 안에 뜨는 게 그게 설명 메시지입니다. 3월 매입일이라는 제목.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기본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뭐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그게 설명 메시지입니다. 3월 1일. 공백 있나요? 물길 표시 앞에. 없군요. 사소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챙기세요. 물결 표시 앞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챙기세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점수가 안 나오거나. 자, 그 다음 오류 메시지 작업하라 그랬죠. 자, 오류 메시지 갑니다. 자, 일단 스타일은 빨간색 바탕에 X 표시가 나타나는 스타일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거기 창 위쪽에 보면 그 X 표시 위에 보시면 입력 오류란 게 제목입니다. 입력 오류. 입력 오류. 응? 그리고 오류 메시지는 3월 매일 입자만 입력하시오. 3월 매입 일자만 입력하세요. 마침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세요. 사소한 것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 됐습니까?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우리 이미 다 경험하신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처음이죠. 자, 다음 164페이지로 갑시다. 시트 유효성 2 시트이고 소재는 162페이지